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행보를 보면 와, 저 나라랑 진짜 뭘 같이 하기가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정말 그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 추싱을 상장을 시켰다가 뭐 사실상 박살을 내놨고, 뭐 그 기습적으로 사교육 금지를 명령하면서 상장사의 주가가 90%가 떨어지고, 게임은 이제 아편이라고 좀 비난을 하면서 또 게임주들이 좀 굉장히 타격을 좀 많이 입었죠. 한국에서 이제 그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그 청약을 하려고 그랬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요새 중국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기는 좀 어려운 행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도 좀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것 같고,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국가의 호감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비호감 응답이 73%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나 스웨덴, 호주 같은 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80%가 넘을 정도로 안 좋게 나왔고요. 한국에서도 응답자의 75%가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분위기도 참 묘하게 좀 긴장감이 넘치고 있는데요. 올림픽이 지금 벌어지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에 미국의 7함대가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 사진인데, 그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 벌써 7번째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 그 국제법이 적용되는 곳이라면 미국 함대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는데요. 그 중국의 인민해방군에서는 이제 뭐 그 배가 지나가는 모습을 전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했다, 이렇게 번번하게 이제 이렇게 유사한 도발 행위를 좀 감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최대 파괴자고 위기 제조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언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가 7월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 수출을 하는 것을 승인을 했는데요. 정말 이 관계들이 굉장히 좀 냉랭하고 정말 일촉즉발인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국과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지 않는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중국의 어떤 경제적 교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 오늘의 주제는 반전,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하고 반대로 정말 많은 교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반전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코트라의 해외 시장 뉴스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 국가,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제목이고요. 그 상하이 무역관의 권홍매 무역관님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예,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는 그 발칙한 경제를 지원해주고 계시고요. 그 홈페이지 가서도 많이들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교역을 보였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은 2020년 초에 중국이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맞았고 가장 아프게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도시를 봉쇄하는 수준의 굉장히 강경한 방역 정책을 펼쳤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정상화가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정상화가 됐는데 다른 나라들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특히 그 동남아시아 국가, 어떤 부가가 제조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의 제조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을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까지 중국에 몰리면서 오히려 중국의 교역은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32조 1,600억 원 위안, 그러면은 한 5,685조 원. 와, 규모 정말 큰데요. 2020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외 무역이 플러스 성장을 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외 수출 교역액의 제일 큰 국가는 뭐 맨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미국이 제일 최대고요. 두 번째 국가는 진짜 그 미국을 따라서 항상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일본이 두 번째, 그리고 매번 줄타기를 좀 힘겨워하고 있는 한국이 세 번째 교역 국가입니다. 2021년 상반기, 그러니까 최근이죠. 상반기 교역액을 보면은 미국이 34.6%, 일본이 14.5%, 한국이 18.8%가 늘어나면서 여전히 교역액이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판 싸웠던 2019년에 중국과의 교역액이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넘어오고 2020년이 되면서 8.8%가 늘었고,
수출은 3조 279억 위안, 한 535조 원 정도 되는데 수입은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500조 정도를 중국이 수출을 하고 수입은 한 100조 정도라니까 400조 넘는 흑자가 중국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중국이 그렇게 녹록하게 자신들의 흑자를 줄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은 좀 고질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요 교역 품목을 살펴보면은 일단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뭐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뭐 이런 거니까 반도체 관련한 부품들이고 한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꾸준하게 외치면서 반도체 쪽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도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많은 그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이 반도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품목은 의외로 대두였어요. 뭐 중국도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거기서 농산물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두가 전체 수출 품목 중에 2위, 그러니까 추수입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을 하는 품목 중에 2위가 대두였습니다. 중국이 대두를 수입을 많이 하는 거는 돼지 사료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대두 수입이 무려 33%나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가 2019년에 중국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돼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졌고 거기서 그 줄어든 수요만큼을 계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돼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엄청 죽었다 살아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사료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대두를 수입하는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서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대두 수입을 늘리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대두 수입 비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돼지나 닭의 사료로 사용할 때 그 콩을 좀 줄이고, 대두가 콩이니까 콩을 좀 줄이고 쌀이나 보리로 좀 대체를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수입품,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들을 보니까 자동차와 원유, 반도체 재료,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 이 반도체 장비 분야도 미국은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반도체는 만들고 싶지만 아직 장비 기술은 딸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 우주기기, 이쪽이 터보 엔진 같은 거를 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왜 갈등을 겪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이 타겟을 잡을 때 우주항공 분야라든지 왜 이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잡느냐를 보면, 물론 이게 안보라든지 그 미래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면 서도 이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때리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품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품목 중에 1위는 노트북입니다. 의외죠. PC 제품이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는데 거의 한 5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레노버 노트북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로 PC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 레노버는 이미 지금 세계 PC 출하량 점유율이 20%에 육박하면서 전년보다 1.6%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비중이요. 이게 뒤에 이제 애플, HP, 델, 삼성 같은 기업들이 레노버보다 출하량이 좀 더 낮고 점유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두 번째 품목은 스마트폰 같은 건데요. 이 전자기기들도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완구, 컴퓨터 부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게임 콘솔 등도 주요 수출품입니다. 딱 봐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 대부분의 품목이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을 볼게요. 일본은 무역 규모가 2조 1973억 위안으로 약 39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수출은 0.1% 상승했고 수입은 2.1% 상승했습니다. 교역액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을 보면은 1위가 메모리고, 그리고 그 뒤에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이 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도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중국이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도 소재 장비 같은 진장벽이 있는 부분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일본에다 수출하는 거,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보면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노트북, 휴대폰, 뭐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구, 철강 구조물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제조업 대국인 중국이 있고 어떤 기술적으로 뛰어난 일본이 있을 때 일본이 중국으로 소재라든지 반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은 이거를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형식으로 미국이나 일본 쪽에 수출하는 이 한중일 서플라이 체인과 미국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위는 한국인데요. 이게 2018년에 366조 원으로 최대를 찍었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은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5.1%가 감소했고 2020년에 늘긴 했는데 한 0.7% 소폭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8.8%로 크게 늘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조업 기반이 요즘 그나마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그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중국과의 교역액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 한국에도 여전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메모리와 반도체, 전자부품, 석유 제품,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기도 하고 대중국 수출이 많은 비중, 이거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메모리, 노트북, 휴대폰, 부품, 그리고 특이하게 자동차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많이 좀 받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무역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점점 첨단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 기계 제품 수출 비중이 무려 59.4%, 거의 60%에 달합니다. 하이테크 기술품도 30%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이테크 무역 규모가 약 5조 위안 정도가 되는데 방직 의류 같은 7대 노동집약적 제품이 3조 5천억 위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가 5조, 노동집약적 7대 품목이 3.5조 이 정도 되니까 오히려 하이테크 쪽의 비중이 훨씬 높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마스크 수출, 노동집약종 제품의 마스크 수출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포트폴리오부에서 저부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부분 제품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졌고 하이테크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외 무역에서 민영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국가 주도형 국영 기업들 중심의 그런 경제를 생각하실 텐데 이미 민영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6.6%로 매우 높았고요. 46.6%면 나머지는 국영인가 싶으시겠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중이 38%를 차지하고 국영 기업의 비중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산업 모델이 점점 하이테크와 민영 기업 중심화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특이했던 점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으로 따지면은 직구, 해외 직구나 해외 역직구, 해외에 있는 쇼핑몰에서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오는 거나 아니면 우리의 물건을 이제 해외로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라 그러는데 규모가 1조 7천억 위안, 300조 원 규모에 달하게 됐고요. 전년보다 31%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면세품 수입이 80%나 증가를 했다는 건데요. 이전에 발찌강 경제에서 이게 한국의 이게 면세점이라는 곳이 그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에다 납품을 할 때 거기에 도관, 유통상처럼 이용하는 경향이 되게 컸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이제 좀 항공 여행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면세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직접 도내 면세점을 하이난에다 만들어서 그 외국 기업들이 굳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수치로도 좀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라 면세점도 하이난에 좀 면세점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면세점 사업도 조금 이렇게 좀 중국의 경쟁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도관 역할을 하던 부분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국 해관의 그 통계분석국장 리퀴원 통계국장은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로운 국제협력과 경쟁 우위가 끊임없이 형성돼 중국의 대무역 수출입 규모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은 뭐 이 국장의 얘기가 조금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여전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게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욕을 하고 뭘 하고 뭐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최대 교역국이고 교역 규모는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 내부적으로 친중이냐 친미냐를 다투고 있는데 뭐 친중까지 약간 정치 세력화도 뭐 보수는 친미고 진보는 친중이고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많이 좀 논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중국과 미국은 굉장히 약한 포인트들을 서로 공격을 하면서도 교역 규모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서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 교역은 실리를 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진짜 이 교역의 어떤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저부가 제품, 한미일은 고부가 제품이라는 고정관념도 확실하게 깨졌다라는 걸 좀 통계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라든지 우주항공 장비는 중국에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덕을 우리나라도 반도체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덕을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저가냐 프리미엄이냐를 불문하고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대 품목 중에 1위가 메모리 반도체인데 여기가 이제 한 448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상위 10개 품목 중에 1위가 메모리 반도체고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더하면 464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위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이 448억 달러인데 나머지 10개를 다 더하면 나머지 9개를 더하면 464억 달러로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수출에서 메모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고 우리가 중국을 경쟁 상대로 봤을 때 경쟁 우위를 확실하게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 이 그 메모리 반도체 정도밖에 없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첨단 분야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분야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팹리스 부분이라든지 배터리 부분, 첨단 소재 부분, 장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중국과의 교역이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그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서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가 미국, 일본, 한국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재구성을 해봤고요. 중국은 참 주변에 있는 글로벌 최대 시장이기도 하면서도 가까이 하기도 멀고 멀리할 수도 없고 하는 관계 설정이 참 어려운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제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